2026년 3월 1일 일요일 대여배 산행 영상 일기 두 번째. 뭔가 표지판이 있네. 길이 있긴 했네. 아까 거기서 올라오는 게 맞는구나. 여기가 수령봉이구나. 수령봉이라 갔다 오면 되겠구나. 수령봉 갔다 오면 딱 맞게. 여기도 길이 있네. 나는 묘에서 올라왔다. 그럼 그렇지. 산이 그렇게 멋진데 길이 없으면 안 돼. 어차피 다시 여기 내려와야 되나. 좀 치우면서 가야 돼.
아우 옆구리 아파. 씨.
거의 다 올라왔네. 여기도 안 추워져 있어. 가야 제일 가파르고 위험하니까. 오, 옆구리. 여기도 마지막. 이 정도. 뭐야, 길이 밑으로 나네. 나는 왼쪽으로 날 줄 알았더니. 어이, 어지럽다. 내가 며칠 전부터 지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산삼을 캐기 전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입 밖으로 꺼내진 않겠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산삼을 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산삼을 캤다. 이번에 산삼은 아니고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있는데, 아우, 힘들어. 아, 어떻게 개를 키우나 봐.
왜 저렇게 좋은 길이 있었네? 그래. 저기도 길이 있네. 저 길은 어떻게 가는 거지? 저런 길을 본 적이 없는데, 아까 새길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뭐 그런 적은 없었지만, 큰 멧돼지도 만나고 뭐 다 그랬었지만 곰은 만난 적이 없네. 어쨌든 대부분 내가 일부러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동물도 일종의 경계를 하기 때문에 먼저 알아서 도망가더라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럴 때, 위험할 때 이 지팡이가 산을 타는데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위험에 다쳤을 때 이러다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일단 낙엽 치우는 거 생략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하루 종일 걸리겠어. 그다지 위험하진 않으니까.
옆구리 상태도 안 좋고 얘는 또 왜 가까이 나서 며칠 전부터 또 어지럽증이 생겼는데 살짝 지난번에 병원 입원한 후로 철분제를 몇 번 맞았었는데 사실 며칠 전에 퇴원하고서도 철분제를 한번 맞으러 오라고 했는데 철분이 부족한 건가. 아무데서 약국 가서 철분제를 사 먹어야 되나. 생각 같아서는 저기 앞에 산까지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낙엽을 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꽤 지났을 것 같은데. 꽤는 25분 정도밖에 안 지났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구나. 낙엽이 엄청 쌓여있네. 이게 다 치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오늘도 완전 따뜻한 날씨는 아니네. 보니까 빨간색은 없었구나. 파란색, 노란색, 녹색 스포츠카를 타고
세네대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가 지금 스포츠카 소리인 건데, 거의 바이크 소리하고 비슷하구만. 근데 갑자기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생각이 나네.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아무도 관심도 없을 텐데, 모르겠더라.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뭐 파란색이라고 했다. 뭐 아무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어머니 대학 교수인데, 본인이 말하는 거야. 어머니 대학 교수인데 차가 좀 얌전한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일단 좀 차를 어떤 걸 살지 고민 중이라 잠깐 동생 차를 빌려 타고 나왔는데, 파란색 스포츠카다. 이게 조금 교수로서 품위도 안 맞고 해서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런 말을 했어.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저 스포츠카가 지나가니까 그거에 연관돼가지고 갑자기 그때 그 교수님 말이 생각이 나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 오늘도 바람이 부는데, 원래 이렇게 바람이 자주 불었나? 이게 옆구리가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앞으로. 아무래도 몇 시간을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한 4시간짜리지 중국 무협 영화를 한쪽으로만 턱받침 못해 오면서 뒹굴뒹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참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지.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나네. 요즘 내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마음이 좀 허한 건가. 아무튼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 이야기인데, 계모가 들어와서, 좀 부잣집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지. 근데 아버지도 점점 몸이 좋은 거라고 하면서 뭘 먹였는데, 사실 그게 조금씩 몸을 해치는 거야. 그래서 시름시름 경색에 누운 거야. 그리고 자기도
처음이니까 눈치를 못 챈 거지. 뭐를 줘가지고 먹였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사람을 숨을 멈추게 하는 그런 약이 진짜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로미오를 그랬던 누군가가 그 약을 먹고 그 비슷한 약을 먹고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하니까 죽은 걸로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들도 아 죽었구나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무덤에 묻었다가 그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약 기운이 풀리면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약을 먹인 다음에 그런 약을 뭐에 타가지고 먹인 다음에 얘가 이제 죽은 걸로 해서 산채로 산 매장을 시킨 거니까 말 그대로 저기 길 있는데 저기 약간 꺾어지는 부분에 내가 바이크를 세워놓고 왔는데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이게 뭐네. 내 바이크가 잘 안 보이네. 아, 더 꺾어서 있나 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름 이제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장례식도 거하게 치르고 또 특히나 이제 그런 부자들은 죽은 사람한테도 저승길 갈 때 잘 가라고 비싼 폐물이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나봐. 아무튼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묻혔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도굴꾼이 그런 것만 이제 밤에 몰래 독을 해가지고 비단 옷도 벗겨가지고 비단도 갖다 팔고 폐물 같은 것도 파가지고 파헤쳐가지고 갖다 팔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말 그대로 도적이지 도적. 아무튼 그날도 그 도적이 비가 좀 오고 있었는데 뭐 비가 대수요. 이제 부잣집 처녀가 죽었으니까 상당히 값진 폐물들과 비단 옷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덤을 파헤쳤어. 그리고 관 뚜껑을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살결도 하얗고 이 불장한 아가씨가 이제 누워 있는 거지. 근데 보니까 입은 옷이 아주 좋은 비단이야.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는 뭐 예의는 아니지만 뭐 그게 됐어요. 어찌나 살결이 곱고 예쁘던지 순간 뭐 이상한 생각도 들긴 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해물도 챙기고 옷을 벗겨야 되니까 그 죽은 아가씨 몸을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되고 허리도 만져야 되고 그러다 이렇게 세워서 옷을 벗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렇게 배를
배에 자극을 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독성의 약물을 토하는 이제 역할이 된 거야. 그래서 비는 오고 결국 옷을 벗기려다가 사람을 살려낸 거지. 그래도 아무튼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귀신이냐 어쩌고 막 그래서 하다가 어쨌든 자기가 입은 비단 옷을 갖다 팔려고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를 살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독살된 것부터 해서 이 상태로 어디 갈 데도 없고, 어쨌든 지금 의지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무조건 뭐 부탁하듯이 뭐 그랬다기보다는 간곡하면서도 뭔가 무시할 수 없는 양반의 어떤 그런 품위를 담아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그 여인을 같이 그 도굴꾼이 자기가 묵는 낡은 헛강 같은 그쪽으로 업어서 데리고 가. 비는 오고 옷은 젖어서, 그리고 방금 죽었다 깨어났기 때문에 여자는 몹시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도굴꾼 남자가 냄새나지만 체온을 유지하라고 옷을 던져줬어. 옷을 받는 순간 뭐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한, 양맛집에서는 자랐으니까. 하지만 그의 대수에 지금 추워서 냄새 나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서로 사정을 알게 되고, 여자가 그렇게 제안을 하지. 나를 도와주면 이런 폐물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들을 다 보상할 거고, 다시 자기 집안을 찾아서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그 복수를 할 때까지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좀 도와달라 해서 결국 이제 서로 그렇게 돕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인은 그 도둑질을 하는 그 도둑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밤이면 반대로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글을 가르치면서 서로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랄까 서로의 뭐랄까 애틋한 마음이 들었달까 서로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하느니 도와서 한번 한몫 크게 잡으면 잘 살 수 있지 약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여인의 그런 어떤 모든 사연들이 애틋하고 그래서 점점 진심으로 도와주기 시작했고, 또 글도 배우면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고, 또 여자의 그렇게 귀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그런 가구들이
남다른 가구들이 또 마음에 와닿고 해서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서로 열심히 복수하기로 해서 결국 둘이 잘 해서 복수를 해. 그리고 집을 되찾고 그 계모는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가 떠오른 거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그 후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이 아가씨는 평생 이제 독신으로 살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 복수를 하고 약속대로 많은 금부하가 그리고 자기 옆에 두고 어쩌면 또 약간 뭐랄까 사랑 같은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부부의 연을 맺을 생각도 있었는데, 그 남자는 이제 진심이 돼가지고 그 여자를 돕는 게 진심이 돼서 패밀리도 다 필요 없고 오히려 내가 곁에 있으면 나는 도적꾼이었기 때문에, 도울꾼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앞날에 안 좋은 이미지만 씌울 뿐이기 때문에 하고는 말없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만 그녀의 비단옷, 찢겨진 비단옷 일부를 소중히 간직한 채 그렇게 말없이 그녀에게 툭 떠나. 그녀를 위해서 떠난 거지. 그래서 그녀 또한 그 사람을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남자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 매 순간이 그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새 삶을 산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저희가 비록 그냥 한낱 부유한 그런 부잣집 아가씨에 불과하지만 나라 재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굶주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도적한테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장사도 시작해서 엄청난 거물이 되는 거야. 거물이 돼서 행수가 된 거지. 대단한.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된 거야.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도적꾼, 도굴꾼 남자를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가슴에 품고 있었지. 그렇게 꽤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르고 어느 날 이 여인은 시장, 사람들이 분주해 있는 시장길을 걷는데 어떤 도자기 장수가 좌판을 펼치고 그릇을 팔고 있는 것을 이제 지나치게 돼. 자, 구경하세요. 좋은 그릇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했겠지. 근데 어디선가 낯이 익은 목소리인 거야.
그래서 바라보니까 그 남자인 거야. 근데 가까이 가진 않았어. 그가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도 일순간에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고 잠시 시간이 멈춘 듯이 그렇게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그런 순간이 흘렀고, 그 남자는 조용히 아주 소중히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그녀의 비단옷, 찢어진 비단옷 조각을 꺼내서 말없이 그녀에게 보여줬지. 멀찌감치. 그리고는 다시 좌판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눈짓 인사를 하고는 떠나갔어. 아마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는 표현하더라고, 그 영상에서는. 우리는 이번 생애에서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합시다. 뭐 이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끝을 맺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이 매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을 딛고 일어선 그 순간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굶주리고 아픈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돕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와 명예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온통 하루 왼종일 매 순간 그 생각뿐인데 뭐. 이게 참 말로 다 설명이 힘든데, 이 아가씨가 그냥 편안하게 누군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랬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가면서 큰 대행수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가슴 한구석에 오직 한 사람만을, 아직 남자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비록 신분 차이는 나지만 그런 남자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남자에 대한 어떤 일종의 깊은 그리움 같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평생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 때, 이게 남자들도 동일해. 그리움이라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그렇다고 뭐 그거를 일반적인 그 남녀 간의 사랑처럼 그런 게 아닌, 그런, 뭐랄까, 참 설명이 힘든 그런 사랑과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의 가슴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매 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냥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냥 아들, 딸 낳고 일반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다면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하루하루에 익숙해져서 마치 죽을 날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마치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처럼 그냥 때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쉬는 날이면 그저 빈둥빈둥 내가 어제 아니 오늘 4시간짜리 무협 영화를 보면서 빙글빙글 하듯이 이렇게 시간을 때운다. 4시간이면 진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거든. 물론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그거 나도 필요하다고 봐. 그런데 매일매일을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달라질 게 없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게 있겠는가 말이지. 그리고 설령 현상 유지되면 다행이고, 더 나쁜 상황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그때가 되면 또 뭐 방법을 찾겠지만. 이건 왜 있는 거야? 표지판 왜 있는 거야? 아무튼 여기 정상까지 올라갈까? 딱 맞네. 시간이 살짝 내려갈 때는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딱 좋아. 요즘 들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세상을 개혁하려는, 어떻게 보면 자꾸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야망을 품었다고 할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드디어 올라왔네. 아까 저기서 내가 이 산을 바라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했었잖아. 아, 저쪽으로 가니까 무슨 강이 있구나. 이따가 저쪽으로 가볼까?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내 바이크가 잘 안 보이네.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까? 꽤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러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간다.